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버니 샌더스 후보가 와이오밍주 예비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또 이겼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7번 연속 승리했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려면 여러 번의 기적을 이뤄내야 한다는 기사가 LA타임즈에 실렸습니다. 미국은 지금 경제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가 사회주의를 흠모하게 만드는 대학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공화당 정치인이 주장합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는 콜로라도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이겼지만 다음 주 열릴 뉴욕주 예비선거에서는 크게 패할 게 예정돼 있습니다. 보스턴 글로브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의 신문 지면 1면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의 히로시마 평화공원 방문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평화공원 방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관계 변화이며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외교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총선 하루 전에 한국의 대령에 해당되는 북한군 대좌가 망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NPR 방송은 통일부 대변인에게 한 기자는 진짜인지 증명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토마스 피케티 프랑스 경제학자가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해 더 늦기 전에 세계 부자들의 탈세와 돈 세탁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세계 언론이 전합니다. 여자와 어린이 승객만을 태운다고 광고하는 택시 회사가 생겼습니다. LA의 부잣집을 그린 그림은 많습니다. LA 부잣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리는 화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한국은 총선이 한국과 시차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일 밤 모레 이때쯤부터는 당연히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테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계속 예비 선거가 치러지고 있죠. 지난 주말에 공화당은 콜로라도주에서 민주당은 와이오밍주에서 예비 선거가 치러졌는데 공화당은 이게 주마다 시스템이 다 다르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50개 주의 또 카운티마다 때로는 다를 수도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말씀드리기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콜로라도주는 직접 어떤 주민들이 투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널드 트럼프가 어떠한 성적이 올라가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지난해 10월 달에 이미 공화당 지도부가 콜로라도주의 어떠한 특수성 같은 것을 감안을 해서 결정된 것이었고 어쨌든 콜로라도주의 코커스에서 위너 테이크 올이기 때문에 테드 크루즈 후보가 37표 대의원 숫자를 전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와이오밍주에서는 7번 연속이죠. 9번 선거에서 8번을 이겼고 지난이요 치러진 그리고 7번 연속 이긴 버니 샌더스 후보 56% 대 힐러리 클린턴 44%로 이겼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반 정도가 선거를 치러야지 되는 주가 남아 있고 와이오밍 주면은 굉장히 공화당적인 그런 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가서 민주당에도 활력을 넣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이오밍 주가 대의원 숫자가 가장 적은 주에 속해서요. 14명입니다. 이 14명인데 56% 대 44%면 제법 큰 표 차이의 득표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대의원 숫자는 7명 같이 나눠 갖게 되고 게다가 이제 슈퍼 대의원까지 합치면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이 지고도 더 많은 대의원 수를 확보한 그런 결과가 됩니다. 현재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743대 테드 크루즈 532 앞으로 남은 선거에서 769표의 대의원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이 1305표 대 버니 샌더스 1086. 그런데 슈퍼대의원까지 합치면 힐러리 클린턴이 1774, 버니 샌더스가 1117, 1959표가 남아있고 약 2400표를 얻으면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이게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진영과 뭐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 거의 모든 정치 전문가는 버니 샌더스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버니 샌더스는 우리가 그 힐러리 클린턴과 많은 차이, 지금 뭐 200표 이상 그 선거에서 표차가 나니까요, 대의원 숫자가.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확실히 전환점을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다음 주에 치러질 그 뉴욕 선거는 대의원 숫자가 그 선거로서는 한이 아니고 정확하게 249표, 그리고 이제 그 슈퍼대의원까지 합치면 291표가 되는데, 불과 3월 중순에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 뉴욕주에서 48포인트 뒤졌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에게는 어답트한 그런 주이고, 본인이 지금 거기 살고 있기도 하고 상원의원도 하고 하니까요. 그리고 버니 샌더스는 16살 때까지 뉴욕에서 태어나서 브루클린에서 자랐으니까 원래 그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버몬트주에 가서 정치하기 전에 그런 곳에서 3월 중순에는 48포인트 차이로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졌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요, 한 16%에서 18포인트 정도 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 채 못 돼서 이게 30포인트를 힐러리 클린턴 표를 깎아내렸다는, 버니 샌더스가 그만큼 따라잡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이제 여드레 남았기 때문에 이게 주목이 되고, 그 사이에 이제 버니 샌더스가 목요일에 힐러리 클린턴과 하네 안 하네, 힐러리 클린턴이 요구를 좀 까다롭게 했어요. 버니 샌더스는 토론을 하기를 원했고, 결국은 이제 CNN에 그 울프 블리처가 사회를 보고 뭐 의회 출입기자 데나 대쉬도 나오고 해서 그런 그 토론을 하게 됐고, 그리고 선거 치르기 직전에 버니 샌더스가 바티칸회를 방문을 합니다. 바티칸에서 초청을 해서 가는 건데, 뭐 여러 가지 그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곳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을 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최근에는 힐러리 클린턴 그 와이프 어떠한 그 정치 유세를 하기만 하면 그 기적과 같이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그 자기 편으로 쫙 그 빨아들였던 빌 클린턴이 요즘은 그런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날 있었던 그 이제 연설 도중에 시위하는 사람들과 시위하는 그 한 여성과 언쟁을 높였던 그 부분에 대해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 깊이 그 후회한다고, 사과하고 싶을 정도라고, 되돌리고 싶을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힐러리 클린턴 진영에서도 버니 샌더스가 뉴욕주에서도 이렇게 바짝 따라오고, 그리고 이미 그 필라델피아라든가 캘리포니아주처럼 그 뉴욕 이후에 이렇게 대의원 숫자가 많은 곳이요. 캘리포니아주는 뭐 거의 550표 되니까는요. 그런 곳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과 이미 비슷한 지지율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캘리포니아주가 6월 7일이니까 앞으로 한참 남았는데, 이 불씨가 꺼지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이 추세로 나간다면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을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것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대의원이라는 그 민주당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의 벽을 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슈퍼대의원들은 지금까지 민주당을 위해서 일해오지 않았던 버니 샌더스에게 투표한다기보다는 원래 그 마음 자체가 민주당 사람, 우리 식구를 챙기고 싶지 다른 나라, 다른 모르는 경쟁되지 않은 사람을 챙기고 싶겠습니까? 그게 이제 꼭 그 자신의 사리사욕 때문이 아니라, 모르는, 검증 안 된 사람을 어떻게 그 고용을 하겠어요. 슈퍼대의원들의 마음이 그랬는데, 이게 또 만약에 버니 샌더스가 뉴욕에서도 놀랄 정도의 기록을 내고, 이어서 뭐 필라델피아, 캘리포니아, 뉴저지까지 힐러리 클린턴을 이긴다면은 슈퍼대의원들도 또 당을 위해서 공화당에게 이길 사람에게 투표를 한다 하는 뜻에서 버니 샌더스로 마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LA 타임스가 한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려면은 기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일으켜야지 된다. 뉴욕, 캘리포니아, 펜실베니아, 뉴저지에서 이겨도 아주 그 큰 폭으로 이겨야지 되는데 이게 계산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또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버니 샌더스의 목표는 두 가지여서 하나는 일단 그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인이 지금 계속 그 강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떠한 그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정치 혁명을 이뤄가야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전당대회에 나가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다고 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의 풍성으로 봐서는 도널드 트럼프와 다른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만약에 지면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다고 했으니까 지지는 하겠지만 그 전당대회 안팎에서 어떠한 자신이 캠페인 기간 내내 해왔었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경제적인 격차 줄이기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어떠한 그 시위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무역 같은 것도 미국의 근로자에게 그 나쁘다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면은 이것도 계속 얘기를 할 거고 이건 이제 한국과의 자유무역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힐러리 클린턴이 원래 그 아시아와의 자유무역을 지지를 했다가 지금 뒤로 물러섰잖아요. 그 키스톤 파이프라인 캐나다에서 텍사스까지 송무관 연결하는 이것도 처음에는 뭐 완전하게 힐러리 클린턴이 찬성한 것은 아니지만 찬성 쪽이었지만 버니 샌더스의 반대로 반대를 했고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그 슈퍼팩 이 슈퍼팩이라는 게 슈퍼는 뭐 크다는 앞에 붙인 거고 팩이라는 게 약자잖아요. 정치행동위원회 Political Action Committee의 맨 앞자 PAC를 타서 슈퍼팩인데 이렇게 이익 집단들이 아주 그 제한 없이 돈을 기부해서 후보에게 들어가는 이런 것도 안 하도록 하겠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버니 샌더스가 후보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미국 사람들에게 깊이 어쩐 것을 그 심어줄 수 있다 하는 거죠. 뭐 사회주의적인 거예요 상당히. 그런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이러한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2012년 갤럽 여론조사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의 53%가 뭐 좀 골고루 분배하자, 나눠 갖자는 이런 그 사회주의의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이 여론조사를 주도한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서 사실 미국에서 그 사회주의 분위기라는 것이 2020년 그때도 이미 있었던 것이지 원래 있었던 것을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불공평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으니까 끄집어내서 이게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그 주목을 받고 인기다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요. 의회신문 더 힐도 어피니언란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어피니언란에 매사추세츠 아니죠 뉴햄프셔의 전 그 주지사를 했고 뉴햄프셔의 그 삼선 그 상원의원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한 그 주드 그레그 씨가 기고문을 썼는데 이 사람은 공화당이에요. 공화당인데 버니 샌더스를 그 강하게 비난하는 꼭 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그 핵심 요소를 비난을 합니다. 버니 샌더스의 말은 정말로 동화 같은 얘기다. 이게 속빈 강정이다.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의 그 사회주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그런 그 기고문입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민주당이 그 존 F 케네디 뭐 그리고 또 누굽니까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든가 이런 그 나라의 당인 이런 나라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대표로 할 수 있는 당이 민주당인데 어떻게 민주당이 여기까지 왔는가? 사회주의, 부의 재분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을 얘기를 한다 하면서 이 케네디 대통령도 세금률을 크게 낮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무척 반대를 했고 해리 트루먼은 뭐 아주 그 사회주의를 경멸하고 싫어하고 완전히 그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했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민주당이 왜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의 그 사회주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가 이런 것이요. 그리고 또 역시 그 매사추세츠의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렌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요. 지금 초선 상원의원이죠. 왜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냐. 물론 그 어떠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아이 대학 보내는 것은커녕 뭐 매달 집세 내기도 그 집세도 뭐 비싼 집에 사는 것도 아닌데 힘들 정도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있는데도 왜 이러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좌절 때문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버니 샌더스는 말만 장황하지 전략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이론은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까지 실패를 해서 경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데 다 실패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사회주의라는 것, 공정한 분배라는 것에 열광을 할까? 그 하나의 이유에 대해서 이 공화당 정치인은 대학 교수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와 함께 춤추는 어떠한 역사학자들 이런 지적을 하면서 학생들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은 연구를 바탕으로 뭐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가 이런 교수들의 지적을 받고 이게 너무 불공평해 부의 분배가 이게 공정하게 가야지 돼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안 돼 이러면서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사회주의를 주입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구소련과 중국을 보더라도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얘기요.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사회주의 지도자가 정권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어려움 또 있습니다. 미국으로 오자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자원이 풍부한데도 왜 지금 그런 곤란을 겪는가 이 리스트 국가 리스트는 쭉 이어진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게 이제 사회주의의 실패인데 대학교의 역사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사회주의의 실패 이러한 것들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본주의의 허점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젊은이들을 버니 샌더스 쪽으로 이게 몰고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보자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앨런 머스크, 테슬라, 또 테슬라 같은 전기 자동차 회사요. 그리고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인데 미국의 마켓 경제를 바탕으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주의에서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삼선 연방 뉴햄프셔 상원의원을 했고 뉴햄프셔의 주지사를 지낸 저드 그레그 씨는 더 힐에 보낸 기고문에서 지금은 마켓 경제를 고쳐야지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고쳐야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 어피니언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면요. 균형을 위해서 존 F 케네디나 또 루즈벨트나 좋습니다. 또 해리 트루먼 이런 여러 대통령들의 정책이나 그런 것들 좋아요. 좋은데 언제까지나 케네디가 했다고 해서 루즈벨트가 해서 그 당시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또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변화하는 이 시점에도 그 당시의 이념과 정책과 그들의 지도력을 그대로 이끌어가야지 될 것인가? 그게 이제 하나의 의문이고요. 지금 공화당에서도 많은 부분들은 이미 로널드 레이건의 일부 경제 정책 같은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데이비드 브룩스 같은 사람이 비롯해서요. 뉴욕타임즈의 컬럼니스트.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학생들이 충분하지 않은 사회주의 역사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쪽에 쏠리게 하는 교수들을 지금 이 공화당 정치인은 비난을 했는데 비난을 하면서 자본주의를 고쳐야지 되는 것이 아니다. 마켓 경제를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마켓 경제의 나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경제의 나쁜 점이 바로 이 파나마 페이퍼스 같은 것으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고문도 여러분들께 또 한쪽의 주장을 전해드렸지만 다른 쪽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면서 옷 한 벌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20년 전, 30년 전에 옷도 있습니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옷 하나도 30년 전에 샀던 엄마에게 물려받았던 너무 귀한 마음으로 잘 가꾸고, 또 다듬고, 좀 단추가 마음에 안 들면 더 좋고 어울리는 단추로 갈아가면서 아무리 갈고 다듬고 아껴서 입고 해도요, 30년 지나면 빛이 바라고 뭔가 모양이 흔들리고 해서
눈물을 머금고 옷장에 보관을 하다가 결국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옷장의 크기는 한정돼 있고 그것을 처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민주당의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었던, 공화당의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었던, 그 당시의 정책이었던 모든 것은 그 변화는 사회의 그 시대 정신에 따라서 뭐 좀 바뀌어야지 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종합법률사무소, 최고의 품질과 최저 가격의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제14회 할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5월 7일 할리우드볼에서 펼쳐지는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이 왜 강한가, 미국과 한국은 무엇이 다른가 전해드립니다. 그 선거를 치러야지 되는 주가 남아있고, 와이오밍 주면은 굉장히 공화당적인 그런 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가서 민주당에도 활력을 넣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이오밍 주가 대의원 숫자가 가장 적은 주에 속해서요. 14명입니다. 이 14명인데 56% 대 44%면 제법 큰 표 차이의 득표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대의원 숫자는 7명 같이 나눠 갖게 되고, 게다가 이제 슈퍼 대의원까지 합치면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이 지고도 더 많은 대의원 수를 확보한 그런 결과가 됩니다. 현재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743대 테드 크루즈 532, 앞으로 남은 선거에서 769표의 대의원 숫자가 있어주는 직접 어떤 주민들이 투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널드 트럼프가 어떠한 성적이 올라가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지난해 10월 달에 이미 공화당 지도부가 콜로라도주의 어떠한 특수성 같은 것을 감안을 해서 결정된 것이었고, 어쨌든 콜로라도주의 코커스에서 위너 테이크 올이기 때문에 테드 크루즈 후보가 37표 대의원 숫자를 전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와이오밍주에서는 7번 연속이죠. 9번 선거에서 8번을 이겼고, 지난요 치러진, 그리고 7번 연속 이긴 버니 샌더스 후보 56% 대 힐러리 클린턴 44%로 이겼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반 정도가 LA 부잣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리는 화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한국은 총선이 한국과 시차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일 밤 모레 이때쯤부터는 당연히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테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계속 예비선거가 치러지고 있죠. 지난 주말에 공화당은 콜로라도주에서, 민주당은 와이오밍주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졌는데, 공화당은 이게 주마다 시스템이 다 다르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50개 주의 또 카운티마다 때로는 다를 수도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말씀드리기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버니 샌더스 후보가 와이오밍주 예비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또 이겼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7번 연속 승리했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려면 여러 번의 기적을 이뤄내야 한다는 기사가 LA타임즈에 실렸습니다. 미국은 지금 경제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가 사회주의를 흠모하게 만드는 대학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공화당 정치인이 주장합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는 콜로라도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이겼지만 다음 주 열릴 뉴욕주 예비선거에서는 크게 패할 게 예정돼 있습니다. 보스턴 글로브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의 신문 지면 1면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의 히로시마 평화공원 방문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평화공원 방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관계 변화이며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외교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총선 하루 전에 한국의 대령에 해당되는 북한군 대좌가 망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NPR 방송은 통일부 대변인에게 한 기자는 진짜인지 증명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토마스 피케티 프랑스 경제학자가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해 더 늦기 전에 세계 부자들의 탈세와 돈 세탁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세계 언론이 전합니다. 여자와 어린이 승객만을 태운다고 광고하는 택시 회사가 생겼습니다. LA의 부잣집을 그린 그림은 많습니다.